참가자가 모두 모였습니다. 더 커뮤니티는 자신의 사상 점수를 숨기는 서바이벌이기에 최대한 어그로 끌리지 않고 무색무취 닉네임을 쓰는 게 괜찮아 보이는군요. 우선 간단히 고향을 포함한 자기소개를 하기로 합니다. 다크나이트의 고향은 전남 광주입니다. 이를 들은 배꼽에 미소가 번지는군요. 단순 무식하게 본다면 호남 출신은 좌파, 영남 출신은 우파일 가능성이 크죠. 다크나이트가 광주 출신이기에 좌파일 가능성이 있고 좌파인 배꼽이 아군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미소 지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크나이트가 상남자 포스가 너무 강합니다. 이것도 단순 무식하게 본다면 상남자 스타일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복지에 기대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파보다는 우파일 가능성이 있죠. 시청자는 사상이 보이지만 참가자들은 알 수 없기에 엇갈리는 두 개의 지표가 헷갈릴 수 있겠군요. 어쨌든 서바이벌은 세 보이면 닭을 맞을 수 있으니 센 이미지를 중화시켜 약한 척할 필요가 있는데 닉네임까지 세 보이는 다크나이트로 정했군요. 낭자는 선한 느낌을 주며 자기소개를 하려 하지만 미소가 어색해 보입니다. 고혜 씨는 마이크를 무서워합니다. 상대를 분석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다 보니 처음 이미지가 좋지 않은 듯하죠. 정치 서바이벌이기에 분석은 하되 분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분란 조장 임무를 받은 불순분자 이면서는 정치질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벤자민이란 어리숙한 부캐를 생성했습니다. 만약 연기를 능숙하게 한다면 한국말이 어눌한 특징을 이용해 실수를 어물쩍 넘어갈 수 있고 난감한 질문을 받더라도 한국말 생각하는 척하며 벤자민이라는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순분자임을 감추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벌 수 있죠. 근데 하필 벤자민 컨셉과 실제 비슷한 마이클이 있었죠. 벤자민은 마이클이 계속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마이클은 벤자민을 게이 정도로만 생각하는군요. 백곰과 슈퍼맨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이기에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사상을 숨겨야 하는 곳에서 누구보다 서로의 사상을 잘 아는 참가자가 만났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죠. 만약 동맹을 맺더라도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끼겠군요. 주가는 요조숙녀 느낌으로 자기소개합니다. 조신해 보이지만 낭자 같은 이미지 메이킹 느낌도 있어 보입니다. 간단한 소개가 끝나자 참가자의 사전 인터뷰 발언을 공개합니다. 모두 누군가 발작 버튼 눌릴 만한 발언들이군요. 동성애는 후천적 오류다. 이는 개방이 높은 사람이 대한민국은 남자가 역차별받는 사회다. 이는 페미가 높은 사람이 상속세는 덧대어 가야 한다. 이는 우파와 부유가 높은 사람이 빈곤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는 우파가 높은 사람이 최저임금은 사람들을 더 나약하게 만들 뿐이다. 이는 좌파가 높은 사람이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것이 맞다. 이는 좌파와 서민이 높은 사람이 발작할 만하죠.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바로 오늘의 리더를 선발합니다. 커뮤니티 하우스 메뉴판에는 국가 망한 수준의 물가가 적혀 있군요. 낭자는 리더 후보의 지원에 간을 보겠다고 합니다. 후보로 자진하고 잘할 자신은 없다고 하니 유권자 마음을 흔들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테드는 데모 플레이어라는 생각으로 해보겠다는군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느낌입니다. 서바이벌 경력자임을 밝히는 마이클. 계파가 나뉘기 전 초반에는 리더로 선출될 수도 있겠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받을 수 있어 서바이벌 경력을 밝히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음식이라는 단순한 공약을 하는 진이 다른 선거에서는 광탈했겠지만 다들 배고픈 상황에 정치 서바이벌에서 정치와 멀찍이 떨어진 느낌을 주는 진이가 12표 중 8표를 받아 1일차 리더로 당선됩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 엄하지 않을 듯한 느낌도 도움된 것 같군요. 허허실실을 연기 중이라는 낭자. 허허실실을 연기한다면 차라리 간을 보겠다는 말 대신 엉뚱한 소리하며 리더 능력이 없어 보이는 느낌을 주거나 리더의 지원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군요. 개인 자금 분배는 리더가 정한 순서대로 들어가 총 2천만 원에서 받고 싶은 대로 가져갑니다. 다크나이트는 1번을 자진하며 n분의 1보다 약간 적은 160만 원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누군가 통수 칠 수도 있는 상황에 1번으로 들어가 약속 지키고 믿음 주려는군요. 어차피 1번이 많이 가져가면 2번이 알기에 1번이 통수 치는 건 위험합니다. 1번이 많이 가져갔다고 연기하며 2번이 통수 칠 수도 있으나 2번도 리스크가 크죠. 슈퍼맨은 반대로 꼴찌를 달라고 합니다. 슈퍼맨은 정치인이라 리더 욕심이 있을 텐데도 지원하지 않았고 작은 배분도 꼴찌로 희생하려 합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좋은 이미지 쌓고 후반에 뭘 좀 해보려는 느낌이 강하죠. 근데 한번 꼬아서 생각하면 양보하는 사람은 야망을 숨겼을 수 있기에 오히려 더욱 경계받을 수도 있겠군요. 백곰은 뒤에서 두 번째 한다고 합니다. 백곰과 슈퍼맨은 뭘 해도 비교당하기 좋은 상황이니 앞번호 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죠. 서로를 의식하고 카메라도 가장 많이 의식해야 하는 참가자입니다. 개인 자금 분배 순서가 나왔습니다. 다크나이트가 1번입니다. 허나 똑같이 못 나누는 시스템이었군요. 100만원 단위로 끊어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적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에 꼴찌 슈퍼맨은 참가자가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상금 내역을 볼 수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는군요. 분배 결과 대체로 뒷순서인 참가자가 많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리더가 공금도 징수하는군요. 리더의 강한 권력에 공산당 아니냐는 마이클. 백곰이 미소가 희미하게 거치는군요. 결국 30%로 결정됐습니다. 첫 끼부터 비싼 삼겹살을 고르는 참가자들로 인해 하마, 마이클, 다크나이트, 벤자민의 표정이 썩는군요. 아메리카노가 필수인 인원이 다수기에 안 먹는 사람 몫까지 120만원을 책정해버립니다. 앞으로 돈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낭비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날이라 그냥 좋게 가자는 식으로 말했고 반대 의견이 있어도 논쟁하다 갑분싸 될 수도 있으니 전략파들이 크게 목소리 내지 않은 듯 보입니다. 어느 정도 친밀해지면 스자파와 악기자파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흡연실에 벤자민, 마이클, 그레이, 다크나이트가 모였습니다. 흡연실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 동맹이 탄생하기도 하죠. 갑자기 불순분자 벤자민이 남녀 갈라치기를 시도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흡연자가 따라와 불쑥 저렇게 말하는 건 수상하기도 하고 호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이는군요. 음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진이 생각보다 칼질이 서툽니다. 반면 낭자는 익숙해 보입니다. 음식 공약을 낭자가 걸었어야 했군요. 서바이벌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은 정치질에 기본 점수를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필수기에 주방에서 정치질해도 크게 티가 안 나죠. 방주인 외에 개인실 입장이 금지라 흡연실과 주방은 정치질하기 좋은 장소로 보이는군요. 고의 신과 하마가 백곰을 정치인으로 추측합니다. 백곰은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으로 화제된 적이 있기에 슈퍼맨 외에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군요. 사실 서바이벌에서 정치인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정치 자체가 비호감의 영역이기에 딱히 명분 없더라도 그냥 정치인을 타깃 삼고 싶어지죠. 밥 먹는 도중 안내방송이 시작됩니다.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다. 갑자기 핵폭탄이 떨어지는군요. 잠재적 가해자론. 실제로 맹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기에 남자라면 급발진하기 쉽죠. 이 논제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패미적 관념과 큰 맥락입니다. 첫 번째, 패미적 관념으로 본다면 그냥 남자 자체를 위험하고 음침한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시선이죠.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패미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닌 이상 방송 중에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큰 맥락으로 본다면 인간은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은 잠재적 가해자다로 이어질 수 있죠. 큰 맥락으로 여기고 그렇다로 대답했다면 상관없지만 패미적 관념으로 대답했고 해당 발언자가 밝혀진다면 재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뭐 어쨌든 잠재적 가해자론 덕분에 갑분싸 됐습니다. 제작진이 중간중간 갈등용 땔감 넣어줘서 기대되는군요. 이상 더 커뮤니티 1화 헛소리 뷰였습니다.